네, 전두환 씨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광주를 방문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로이드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어제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씨 재판이 열렸는데 전두환 씨는 불출석했죠? 네, 전 씨는 5.18 때 헬기 네. 사격이 있었다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등 그 돌아가신 분의 그 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전 씨는 이제 고령과 노안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서 오늘 네.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그 5.18 당시에 네. 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시민 5명의 이제 증인 신문이 오늘 6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들은 5.18 당시에 해군 군의관, 육군, 그리고 또 항공여단 정비병 등 군인 출신 3명과 또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네. 무렵에 광주 천병과 그 전남대병원 인근 옛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이 500MD 기종으로 추정되는 헬기가 뭐 총을 쏘는 것을 봤다거나 네.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네. 이들은 공통적으로 드드드득하고 연발 사격하는 소리가 났고 불빛이 번쩍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상 사격이나 헬기 소음을 착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헬기가 제자리에서 돌며 사격하는 것을 봤다. 총알이 위에서 아래로 가로수를 관통해 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헬기 동체 왼쪽에서 발사되는 것을 봤다고 헬기 사격을 확신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요. 네. 이제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는 이 전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굉장히 비분간개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계엄군 발포 직전에 광주를 방문해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뭐 국회 증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 5.18 당시 그 광주 제1전투 비행단 주둔 주한미군인 501 여단에서 네. 정보 요원으로 근무했던 김용장 씨와 또 이 보안사 505 보안부대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허장환 씨의 이제 특별 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정오쯤 K-57 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네. 정호용 특전사령관 또 이재우 505 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이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 네. 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 씨가 광주를 왔다는 이 1980년 5월 21일은 네. 계엄군이 이제 시민군을 향해 발포를 개시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두환과 정호영 특전사령관 등의 회의 직후에 이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를 개시한 만큼 이 전 씨의 사살 명령이 있었다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인 추정이라는 네. 게 허장환 씨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네. 이게 단순 발포 명령이랑 사살 명령은 완전히 다른데 사살 명령이라는 단어를 지칭한 뭐 이렇게 이유나 배경 같은 게 있나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 김용장 씨는 네. 발포 명령과 사살 명령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네. 이제 통상의 이 발포 명령은 상대방이 총격을 가했을 때 방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계엄군의 사격은 네. 이런 방어 차원의 총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공격 차원의 총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발포가 아닌 사살 명령으로 봐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증언에 나선 이 허장환 전 보안사 특명부장도 네. 계엄군 사격을 제가 직접 목도를 했다. 네. 안자수와 자세에서의 이 사격은 절대 자위적인 것이 아니었다.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김용장 씨와 허정환 씨는 또 일부 극우 인사들이 네. 제기하는 이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서는 네. 전두환이 허위 날조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600명의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왔다는 주장은 미 정보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얘기인데 네. 당시 한반도에서는 2대의 위성이 북한과 광주를 집중 정찰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미국의 첨단 감시망을 피해 들어오는 건 불가능했다라는 것이 이 김용장 씨의 설명입니다. 네. 이제 거꾸로 이 김용장 씨가 편의대라고 불렸던 이 남한 특수부대 요원이 네. 시민군 틈에 섞여서 사태를 교란하거나 이제 악화를 시켰고 네. 이들 남한 특수군 수십 명을 이제 실제로 목격을 했고 관련 보고서도 올렸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또 시신을 소각하고 또 공수부대에 의한 성폭행 등도 이루어졌다고 아울러 증언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 그런데도 북한군 침투설 뭐 이런 5.18 부적 역사 왜곡 발언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이거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뭐 역사 왜곡 망언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군 침투설 등은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도 이런 허위 주장으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네.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 처벌도 불가능하고요. 네. 이제 현행 형법으로는 허위라도 주장 자체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제 네.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들을 두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 나치 범죄 당사자인 독일은 네. 이제 나치 범죄를 옹호할 경우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홀로코스트 범죄를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부인하거나 경시한 경우에도 이제 모두 처벌이 되는데요. 네. 유럽의 전체를 봐도 유럽연합 그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행위 방지 협약을 통해서 네. 뭐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 범죄 등을 부인하거나 축소할 경우에는 네.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나아가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나치 부인 행위 처벌에 이제 머무르지 않고 네. 반인륜 범죄 등을 이제 인쇄물이나 뭐 방송 등에 배포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또 10년 이하 징역형이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프랑스에서도 인종주의나 외국인 혐오 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우리나라도 역사 왜곡 처벌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난 2월 이제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네. 3당을 공조로 우선 이 5.18에 관한 악의적 역사 왜곡을 이제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네. 골자로 한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5.18 39주기인 올해 5월 18일까지는 처리를 하겠다라는 네. 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었는데 네. 실제 처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